지난 시간에 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부분들의 문제들도 좀 있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는지 볼게. 자, 책 펴시면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요.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다? 힘이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인 다시 말해 빠방 이게 바로 힘 때문에 변해라는 거야.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힘이야. 그러니까 운동 상태하고 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게. 요 얘기. 됐어? 네,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그 중에서요. 뉴턴은 이 관계를 크게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해.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법칙이요. 뉴턴의 제1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 관성법칙. 관성법칙은요.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물체가 움직일 때 알자 힘이 0이야. 그러면 운동 상태인 빠방은 변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이 없다면 운동 상태에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니까 가속도가 없어. 그래서 어떤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된 상태인데 받는 힘이 없으면 계속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그 유지하려는 고집을 뭐라 그래? 관성. 그래서 정지한 상태는 계속 정지한 관성을 유지하게 돼. 근데 1kg짜리 물체가 있고 10kg짜리 물체가 있어. 걔네들의 관성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물체마다 관성의 크기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야. 그래서 질량이 큰 애는 관성도 커. 알겠어? 이런 얘기였고. 만약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있었어.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지. 근데 얘도 어떤 힘을 받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관성이 붙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운동관성이라고 해.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2법칙은 그럼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을 안 받으면 안 변해? 그럼 힘을 받으면 힘을 받은 만큼 변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받은 만큼 물체에 변화량이 생겨. 그 변화량이 가속도죠. 됐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힘을 받을 때 얼마만큼 변해? 라고 하는 변화량이 가속도는요. 물체가 받은 힘에 비례하고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총 변화량의 가속도는 n분의 f로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물체가 받은 원래 운동을 변화시키는 알짜 힘 F는 ma로 계산하면 돼 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야. 자, 그런가 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 중 마지막 법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그랬는데 힘의 특징이 뭔지 알아?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쌍은 몇 개를 얘기하지? 두 개.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힘 F1을 우린 뭐라고 그럴 거냐면 작용의 힘. 또 하나의 힘 F2를 뭐라고 그럴 거야? 반작용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칠판을 손이 친다면 그래서 F1 내가 어떤 힘을 작용시킬 거야?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치자. 그러면 치는 순간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반작용의 힘이 뭐야?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거꾸로 칠판이 손을
이걸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로 예쁘게 표현을 하면 이래요.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 이걸 화살표로 표현할 때요. 화살표의 작용점, 방향, 크기 요거 표현하는 건데 작용점은 어디다 찍어요? 어디 찍어? 어디? 네, 힘 받은 애한테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치면 힘을 받은 애가 칠판이니까 나 여기다 맞았어. 됐어? 손이 밀었어.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표현한 F1을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낸 거라면 F2 거꾸로 칠판이 손을 쳤어. 됐어?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표현해? 힘을 받은 애가 손이니까 손에다 작용점 찍고 밀리는 방향으로 10N, F2 이렇게 표현하면 이 두 힘이 바로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데 이 두 힘을 받은 물체가 같은 물체야? 다른 물체야? 다른 물체죠. 하나는 손이 힘을 받은 거고 하나는 칠판이 힘을 받았으니까 이 두 힘을 됐어? 합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힘은요 항상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합성할 수 있어. 다른 물체에 작용한 힘은 합성할 수 없어서 이때 작용한 힘의 합력이 얼마니? 라고 하면 칠판은 10N이요. 손은 10N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됐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질 중에서 힘을 주고받는 힘의 관계를 작용-반작용의 힘이라고 하고요. 이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질에 작용했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이다. 그래서 각각이 그냥 10N의 힘을 받은 거다. 자, 근데 이것과 비교하셔야 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치자. 가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도 받았지만 왼쪽으로 10N의 힘도 받았어. A, B.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체가 두 개의 힘을 받았어. 근데 같은 물체가 받은 힘이니까 이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있어. 됐어? 그 합력을 우리는 옛날에 합한 힘 그래서 합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합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진짜 힘, 알짜 힘 이렇게 얘기해. 맞지? 그 같은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요 걔네들을 합성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힘은 알짜 힘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빼야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보세요. 그럼 알짜 힘이 얼마 나옵니까? 0. 이게 바로 A라는 힘과 B라는 힘을 합성한 값이야. 알겠어? 그래서 두 힘을 합성했을 때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이거는 힘의 평형을 만드는 두 힘,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형이라는 건 합력을 만들어서 0 만드는 힘이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작용-반작용의 두 힘은 합력을 0 만들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얘는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 아니야.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작용-반작용의 두 힘과 힘의 평형의 두 힘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겠니?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작용-반작용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뤄. 그래서 물리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첫 번째 레벨의 문제가 있어. 기억나니? 어떤 물체가 이렇게 두 물체를 붙여놔. 하나는 2kg고 하나는 1kg야. 자,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A 쪽에서 30N의 힘으로 밀었어. 그랬더니 A, B 두 물체가 한꺼번에 밀려갔어. 네, 이때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 30. 내가 준 힘으로 움직인 거니까 이게 알짜 힘이야. 그러면 그 알짜 힘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변화량인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라고 하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내가 준 알짜 힘이 30N으로 움직인 건 2kg가 아니고 전체 3kg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가속도는 10이래요. 라고 하는 거야. 이 가속도 10은요. A가 움직이는 가속도도 10이고요. B가 움직일 때도 가속도 10으로 움직여.
두 개의 가속도가 같으니까 됐죠?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한꺼번에 힘을 줬더니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이런 뜻.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둘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30을 썼다지만 사실은 A와 B가 힘을 나눠서 쓴 겁니다. 그쵸? 그 중에서 30 중에서 A 혼자서 움직일 때 쓴 힘은 얼마야?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야? 이거를 구할 때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A 혼자서 쓴 힘, B 혼자서 쓴 힘을 구할 때는요. 각각의 물질의 질량의 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A 혼자서는 20N, B 혼자서는 몇 뉴턴? 10N을 써서 둘이 합해서 진짜 힘 30 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힘을 나눌 때요. 힘을 20과 10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였을까? 라고 하면 두 물질의 가속도는 같지만 두 물질의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그래서 항상 알짜 힘을 나눴을 때는 각각의 물질들의 질량의 비율만큼 힘을 나눠 쓰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힘을 나눠 썼다지만 사실은 힘은요 직접 받는 거잖아. 사람이 힘을 직접 쓴 건 A한테만 준 거야. 얼마? 30을. 근데 A가 가려고 했는데 앞에 조그만 애가 있어서 얘 걸리적거리니까 A가 B를 민 거지. 얼마의 힘을 밀었을까? 얼마의 힘으로 밀었을까? A가 B를 너 빨리 가! 그러면서 B한테 얼마의 힘을 줬어요? 10N의 힘으로 민 거예요. 됐어? 그래서 B가 10N의 힘을 받게 된 거고요. 그럼 B는 A로부터 10N의 힘을 주면 그 순간 뭐가 생겨야 돼? 반작용. 됐어? 그래서 A가 B를 미는 순간 싫어! 너 나가! 그러면서 누가? B가 누구를 미니? 거꾸로 A를 얼마의 힘? 같은 크기의 힘 10N의 힘으로 밀어버리거든요. 됐니? 그러면 A가 받은 힘은 몇 개 있습니까? 사람이 민 힘과 B가 민 힘. 이 두 개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죠. 몇 뉴턴? 네. 그래서 A가 받은 진짜 힘, 알짜 힘은요. 30이 아니고 2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때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힘, 작용 반작용의 힘은 10N이야 라고 하는 요것도 알 수 있었어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이도에 해당되는 레벨 2의 문제는요. 사실은 A, B가 붙어있지 않고 A, B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둘을 실로 묶어놓으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A, B 이때 A 여전히 2kg, B 1kg라고 칠게. 자, 그랬을 때 내가 B 쪽에서 당겨 30N의 힘으로 그러면 움직일 때 쓴 알자 힘 얼마? 30. 몇 킬로가 그 30을 받았어? 3kg가. 그래서 가속도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A 혼자서 쓰님 얼마? 20. B 혼자서 쓰님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돼. 근데 이때 사람은 B만 당겼으니까 A가 힘을 받으려면 힘을 전달받은 거지. 네. 그 힘을 전달할 때 아까는 직접 B가 A를 밀었지만 이번에는 B하고 A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으니까 직접 힘 못 줘. 누굴 통해서 줘? 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B는 실을 당기는 거고요. 그 실이 A를 당겨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은 힘을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해서 T라고 쓰는데 그럼 꼬맹아 실제로 사람이 B를 30N의 힘으로 당기면 B는 앞으로 가려고 뒤에 있는 큰 등치를 몇 N의 힘으로 당기니? 얼마? 20N의 힘으로 당기니까 A가 20N의 힘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의 반작용. 실이 A를 20N의 힘으로 당기면 A는 실을 몇 N의 힘으로 당겨? 20. 그 힘을 누가 받아? B가 받죠. 그러니까 B가 쓸 수 있는 진짜 힘은 얼마? 10N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실에 걸려있는 힘은 지나가는 힘 20N이고요. A가 쓴 힘 얼마라고요? 실로부터 받은 20N의 힘을 받게 된 거야. 알겠어?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레벨 3는요. 이렇게 책상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물체 2kg고요. B라고 하는 물체 얼마로 해야 된다고? 얼마로 해야 돼? 2kg? 다른 거 몇 킬로로 하면 돼? 3kg로 하면 돼? 3kg. 네. 그러면 이때 얘네가 움직일 때 쓰는 알자 힘. 알자 힘은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전체를 움직이는 알자 힘이 된다 그랬죠. 되겠어? 그래서 몇 킬로, 몇 얼마만큼의 힘이 알자 힘이 되냐면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B의 뭐요? 무게. 다시 말해서 B의 뭐? 중력. 그 중력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얼마 곱하면 된다고? 10. 그래서 몇 뉴턴? 30뉴턴의 힘으로 전체를 당겨.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생기는 가속도는요. 전체 힘을 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얼마? 6이야. 맞아? 그랬을 때 세 번째 A 혼자서 쓴 알자 힘은 B 혼자서 쓴 알자 힘은 질량 비율로 나누는 거 똑같아요. 됐죠? 2대 3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계산해 봐도 돼. A라고 하는 2kg짜리의 가속도가 6이야. A 혼자서 쓴 힘이 얼마야? 12뉴턴. B 혼자서 쓴 힘은 얼마일까? 네. 18뉴턴. 그래서 합쳐서 30. 됐어?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머리 잘 돌려야 돼. B라고 하는 물체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실제 힘은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얼마에? 30뉴턴에 실이 가지마! 라고 하면서 당기는 장력. 됐어? 있겠죠. 근데 어느 쪽이 이겼어? 중력이 이겼으니까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중력이라는 30에서 실이 잡아당기는 T를 빼면 바로 B가 움직일 때 쓰는 진짜 힘 18뉴턴이 나와. 맞아? 그러면 이때 장력이 얼마였다고요? 12뉴턴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 실이 한 가닥이니까 그 장력이 A를 당기는 힘이 됐겠죠. 그래서 A는 장력을 받아 몇 뉴턴의 힘을 썼다? 12뉴턴의 힘을 쓰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였고요. 마지막 레벨 4에 해당되는 수준의 문제요.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레벨 4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고정도로래가 있어. 여기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A라고 하는 아이 2kg야. B라고 하는 아이 3kg야. 이렇게 내려가 줬어. 그럼 해보자. 자, 얘네들은 둘 다 대롱대롱 매달렸으니까 지구로부터 당기는 중력을 받는 거 맞아? 얘 얼마? 20. 얘 얼마? 30. 그러면 이 전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얼마? 얼마? 10뉴턴. 왜?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고정도로 애가 실을 꼬아놔서 마치 같은 방향처럼 보이는 착시가 일어날 뿐이죠. 사실은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서 전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10뉴턴이고요. 이 힘이 더 크니까 B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A는 올라가는 형태의 운동을 할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이 전체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얼마? 2의 가속도로 둘이 움직일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알자 힘 얼마야? B 혼자서 쓴 알자 힘이 얼마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F는 MA라고 했으니 F는 MA라는 운동방정식에 넣으셔도 되고요. 알자 힘을 언제나 질량 비율로 나눠가지니까 2대 3으로 나누셔도 상관없는데 자, A는 2kg고 가속도가 2니까 A 혼자서 쓰니 얼마? 4뉴턴. B는요 3 곱하기 2니까 얼마? 6뉴턴. 됐죠? 이렇게 써. 그러면 이때 둘을 연결해주는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력은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할 거니까 이게 중력받아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가지마! 그러면서 땡기는 이 방향으로 장력 작용했을 거고요. 얘도 중력받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가지마! 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실이 같은 실이니까 두 개의 장력의 크기는 같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 중에서 A 쪽에서 장력을 계산한다고 빨리 안 다녀!
A쪽에서 장력을 계산한다면 A는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장력을 뺄 건데 안 된다. 자, 중력하고 장력 중에서 누가 더 커니? 장력이 더 컸으니까 장력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장력에서 중력을 빼면 A 혼자서 쓴 RJM 나오는데 그게 4야. 맞아? 그러면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얼마였다고요? 24N이네 라고 하는 걸 A쪽에서도 구했지만 B쪽에서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B도 보세요. 자, 중력이 작용하는 힘은 30이고 장력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얘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갔으니까 중력이 더 큰 힘이야. 항상 뺄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에서 장력을 빼면 B가 쓴 RJM 6 나와야 된대요. 그렇다면 장력의 크기 얼마여야 된다? 24N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 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턴의 운동법칙 정리했었는데 질문 받아볼까요? 물리가 만만치 않죠. 근데 물리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논리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푸는 게 쉬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질문. 여기인데 넘길게요. 22, 23에서 질문. 없어요. 자, 숙제검사 잠깐 볼게요. 여기. 여기요. 여기. 채점은 했을까? 딸내미? 오케이. 뭐야? 왜 하다가? 자, 그러면 22, 23까지는 질문 없다 그랬어? 넘기자. 24번, 24페이지에 42번은 다 틀렸는데요. 그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문제는 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24페이지에 42번은 설명하고 갈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와 3kg인 두 물체를 A, B로 해서 줄로 연결해서 그 정도로의 연결. 그랬더니 당연히 무거운 3kg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 레벨 4에 해당되는 이 그림이죠. 질량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연습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 도르래에 양쪽으로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A라고 하는 물체는 1kg고요. B라고 하는 물체는 3kg일 거야. 근데 무거운 쪽이 힘이 더 세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운동을 할 거지. 자, 이런 운동을 할 때 작용한 힘은 각각의 물체의 무게, 중력이야. 그러니 A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10N일 거고요. B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30N이야.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전체를 움직이는 R자임 20N이 나올 거고요. 그 20N의 힘으로 전체 4kg가 움직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5야. 됐죠? 그래서 A도 5의 가속도로 올라갈 거고요. B는 5의 가속도로 내려갈 거라고요. 그 중에서 A 혼자서 운동할 때 쓴 R자힘, B 혼자서 운동할 때 쓴 R자 힘을요. 20N을 질량 비율 1대4로 나누셔도 되고 계산하는 방법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계산하셔도 무방해.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 자, 그래서 A는 1kg고 가속도가 5니까 A 혼자서 5N, B는 3kg고 5니까 B 혼자서 15N의 힘을 쓴 거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아무 쪽에서도 하셔도 무방해요.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단
자, 중력과 반대 방향의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작용하는데요. A쪽에서 보면은 장력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니까 장력이 더 컸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A쪽에서 장력을 구하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A가 쓴 R자 힘이 몇 뉴턴 나와야 되냐면 5뉴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때 장력은 15뉴턴이야.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기억 보기 보시면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이다. 맞는 거고요. 자,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15뉴턴이다. 맞는 거고요. 줄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는 20이 아니고 15라고 하셔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되겠습니까? 네. 놓친 포인트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걸 간단하게 테스트 보도록 하죠. 하십시오.
김단이가 F인 게 어딨어요? 7번이요. 7번에서 가에서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 나에서 작용하는 힘은 그거의 2배 2F야. 이런 뜻으로 볼게요. 일 분 줄게. 마무리. 해볼까? 저건 네. 그러면 잠깐만요 하신 김에 지효야. 이거 다 써야고요. 아니 학사 일정. 학사 일정이요? 그게 뭔 줄 알아? 그거 근데 수학쌤한테 드렸는데 드렸어. 그럼 됐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1학년이 볼까요? 안 볼까요? 1학년 2학기 때 본대요. 1학기 때는 없어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가연이 1학기 때 중간고사 봐? 과학 있어? 과학 시험 본다고요? 네. 그걸요? 네. 내볼 걸, 내볼 것 같아요. 윤호 네. 과학 시험 볼까요? 안 볼 것 같은데. 중간은 있어요? 중간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중간고사는 있어? 네. 그건 있는데 과학 시험은 없어? 네. 중간이랑 기말이랑 다른 거 같아요. 네. 다른 학기 되면은 뭐예요? 한 학기는 시험을 안 봐요. 1학기는 안 보고 2학기 때는 본다는 얘기고 2학기 때 중간 기말. 한 학기마다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있어요. 두 개 다 와요? 냉. 이제 적응할 수 있어요. 금방 해요. 민건. 저희 중간 보는데 중간에 과학을 안 봐요. 그래 항상 양화가 그랬더라. 윤진. 없지. 오늘 안 왔지. 서준. 저 다른 학년이죠. 너는 학년이야? 저 학년이에요. 어.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고준. 너 2학년 된 거야? 전 2학년
2학년 됐어? 네. 네. 저 중간 기말 1학기 중간이랑 2학기 중간이면 과학 다 있어요. 아, 중간 있어? 1학기 때 5월에 있을 거예요. 서연아, 너 모군이지? 준이랑 같지? 아, 그렇군요. 시험 날짜, 중간고사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저 5월 1일. 5월 1일 하루 봐? 네. 4월 30일 5월 1일. 잠깐만. 윤우는 5월 1일. 야, 그러면 5월 1일 하루에 무슨 과목을 본다는 얘기냐? 수학하고 영어. 수학하고. 영어. 아, 수학, 영어. 민건이는 저그 4월 30일 4월 5월 1일. 4월 30, 5월 1. 저 달력한 번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모구는 시험 날짜가 4월, 5월 5월 1일 하루. 1일 하루에 보는 거야? 기말은 7월 달에 보고 우와. 다음 중간은 10월인데 그 10월에 과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죠. 오, 우리 준이가 똘똘하구나. 그럼 5월 1일 날 무슨 과목 보냐, 모구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과학은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과학 수학이었던 중간 때? 우와. 가연이 5월 2, 3일일걸요. 5월 2, 3. 네, 확인했습니다. 자, 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할 준비. 자, 1번에는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1번하고 4번이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도 작용 반작용.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1, 4, 2, 3. 힘의 평형은 2, 4. 자, 2번의 답은 4번. 3번에 4번. 4번에 기억. 그 다음에 5번은 2, 4. 하나만 쓰면 어떡해요? 반점. 밥탱이들. 6번에 4. 7번에 3. 되겠냐? 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은 두 개로 셀게요. 네. 그래서 8문제예요. 8문제. 오, 방탄지 못했는데. 뭐? 어려워요? 네. 네, 어렵죠. 물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죠. 지호 몇 개? 6.5요. 냉. 가연. 5.5요. 냉. 윤호. 저 5.5. 냉. 민건. 3.5요. 냉. 서준. 저 6.5. 냉. 틀린 거 잠깐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고준. 6. 서연. 7. 7.5.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1번이 1번이요. 자, 1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용과 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뀐 거 찾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날개가 공기를 그랬으니까 거꾸로 공기가 날개를 이렇게 되는 A와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지구가 참새를 그랬으니까 참새가 지구를 이라고 써져 있는 2번과 3번이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은요. 힘을 받은 대상이 같아야 되니까 1번은 힘을 받은 게 공기, 2번은 참새, 3번은 지구, 4번은 날개. 그러면 같은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참새 날개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작용 반작 아니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문제였어요. 넘길게요.
5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 3번이요. 자, 3번 보고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 다음 중 관성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그랬는데 처음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하면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린다고요. 그 다음에 급정거하면은 원래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요 4번을 보시면 야구공을 던졌더니 야구공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야구공을 비스듬히 위로 던져도요 사실은 야구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계속 하늘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떨어져요. 누구 때문일까요? 중력이라는 힘 받기 때문이에요. 됐죠? 이거는 관성하고 무관하다. 관성은 힘을 안 받아야 되는데 얘는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니까 관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오시면 네, 4번 보시면요. 그림은 수평 및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을 손으로 연직 아래로 눌렀을 때 책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F1부터 F4가 사실은 앞에 있는 1번하고 똑같이 힘을 받은 대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때 작용 반작용은 F1, 지구가 책을 그랬으니까 반작용은 책이 지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바뀐 거 찾으시면 되고 작용 반작용이고 그 다음에 책이 책상을 이라고 하는 F3의 반작용은 책상이 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F3와 F4도 작용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 아이들은 합력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책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죠. 왜? 책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지 상태를 내면 합력은 0이어야 된다 그래서요. 니은. 책상이 책을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까? 크기는 같죠. 됐죠? 그래서 책상이 정지 상태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드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 아니죠. 주어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으니까. 뭐요? 답이 4번의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4번의 답은 기억. 책이 책상을 떠받드는 책상이 책을 떠받드는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니은도 맞네요. 자, 4번의 답은 기억 니은으로 바꿀게요. 네, 조금 이따 붙일게요. 자, 5번부터 7번까지요. 여길 없어요. 자, 그러면 점수 수정해야 되는 사람들 확인할게요. 서연이는 8.5. 네. 이고요. 그 다음에 고준. 변동 있어? 없어요? 연결 문제인데 8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1번에 두 개. 네, 맞아요. 0.5. 네. 그러면 7.5. 네. 8문제라고. 1번을 두 개로 세라고요. 6.5?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반에서 점수 수정해야 되는 사람. 지호 7.5요. 가연이 1.5요. 네. 다른 사람들은 수정해야 되는 사람 없어요. 네,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그 8문제인데 네, 37.5.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등가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법칙에 대한 얘기가 끝나서 물리는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서 좀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기율표에 여백이 아직 있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 우리 물리 파트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등가속도 운동이었어. 그랬을 때 너네 기억나냐?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 그래프 기억나냐? 이걸 모르면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데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늘어나도 되고 일정하게 줄어도 돼요. 어떤 거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다 그랬어요. 자, 이때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V0. 자, 그러면 이제 너네 기억해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했어? 이거 기울기. 속도 속력은 세로축이었죠. 기울기가 뭐냐고.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뭘까요? 뭘까요? 가속도.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물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적은 뭘까요?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의 값이 숨어있다 그랬죠? 네, 얘는 거리 요거라 그랬죠? 됐죠? 그래서 적어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는 물체가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에 물체가 간 거리를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얘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2였어. 1초에 2m씩 간다. 뭐 이런 빠르기.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가속도는 3이었어. 1초에 속력이 3씩 증가해요.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2초라는 시간이 지나. 그럼 생각해봐. 가속도가 3인데 2초 지났어. 속력 얼마 증가해? 6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속도 증가량이라고 하는 이 높이 변화량이 바로 속도 변화량 AT라고 맞지? 자, 그러면 등가속도와 관련된 공식 3가지 기억나니? 우리요,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해 이거였지. 맞아?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해 이 뜻이라고. 그걸 그냥 네,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는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넓이인데 밑에 있는 넓이는 사각형 면적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한 거네. 맞아? 그러니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는 공식을 생각해봐. 자, 뭐였어? V, 제로, T. 맞지? 이거 사각형 넓이지? 삼각형 넓이 2분의 1 뭐니?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A, T 제곱. 맞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 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이 3가지 공식을 외워서 문제 풀러도 돼. 하지만 주로 우린 그래프 그릴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거. 네, 자, 그래서 요거 3가지. 자, 1분 준다. 빨리 외워. 뒤로.
자, 이 건너가는 게 뭐라고? 작용 반작용의 힘이야. 아, 알지? 내 거 빼고 넘기는 거. 인생은 다 물리야 이 새끼들아. 저 QR코드는요, K인부 대비하는 수학하는 친구들이 핸드폰에다가 저 QR코드를 갖다 대면 문제가 뜨고, 그러면 그걸 보고 푸는 겁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해보십시오. 자, 해. 등가속도 그래프 그리고요. 기울기가 뭔지, 면적이 뭔지.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지금 준 A4에다 하십시오. 그래프 예쁘게 그려. 처음 속도 V0.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나중 속도. 자,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지 표시, 면적이 뭔지 표시. 그래놓고 공식 3개 써봐. 다음 주부터는 주기율표랑 이거랑 같이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공식이 3개인데요. 나중 속도 구하는 시, 간거리 구하는 시,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시, 이거였죠? 자, 생각을 해서 암기하면 하루만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기억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돼. 이 중에서 처음 속도 t초가 지났을 때 나중 속도 이거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 면적은 간거리라 그랬어. 그랬을 때 보시면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양인 AT를 더하면 돼.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 간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어.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우리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풀어. 됐지? 이 세 가지가 익숙해지게끔 처음에 다 못 외우면 계속 반복해서 외울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역학은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거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에 대한 거 다룹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건 운동에 대한 거,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건 그런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과의 관계. 요거 했어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셔야 되는 거 26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뭐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지구상의 어떤 물체의 운동성을 비교해 본다. 움직여 안 움직여? 라고 하는 운동성을 비교할 때 어떤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 계속 멈춰있는 정지된 물체도 있지만 사실은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도 있다. 그죠? 물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운동하는 물체지. 운동하는 물체라고 하는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물체는요. 그 아이가 빠르게 가던 방향이 막 바뀌던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라는 걸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 상태가 빠방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빠르기와 방향을 그 순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10회 빠르기 또는 왼쪽 방향으로 5회 빠르기. 됐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들은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데 문제는 이 빠르기와 방향이 변해 안 변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운동 상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변하는 운동도 있어요. 처음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그러면 방향도 빠르기도 안 바뀌잖아요.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빠르기 안 바뀌어. 등속. 방향 안 바뀌어. 직선. 이 새끼들이 돈 내고 배웠는데 이씨. 자, 그래서 빠르기도 방향도 바뀌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한다. 됐어? 등속은 빠르기가 같아요. 직선은 방향 같아요. 이 뜻이잖아.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는 한 글자 줄여서 뭐라 그러니? 이 개놈의 새끼들이 빠르기 방향을 다 갖는 단어 뭐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 알겠어? 네. 그래서요. 얘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막 그러면 내 동생 유딩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알아듣는 멋진 단어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3 아이들은 등속직선 운동하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등속도 운동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속 원운동이요. 이걸 고등학교 오빠들이 얘기하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잖아요.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변하는 운동도 있어. 그죠?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인데 10의 빠르기로요? 빠르기만 바뀌었네? 이럴 수 있죠. 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어쨌든 변했으니까 변하는 운동이야. 누구 있다 그랬어? 너네 운동의 이름 5개는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자, 어떤 거냐? 빠르기만 바뀌어요. 자유낙하. 네.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의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 그렇다 그랬지? 뚱 떨어져야 당연하잖아. 거꾸로
바뀌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동안 보면 방향을 안 바뀌고 빠르기만 줄잖아? 이건 무슨 운동이라 그래? 연지 반대 아닌데. 이걸 뭘 알지? 연집, 상반, 운동이라고 해. 어차피 물리는 어려운 거 알고 있잖아. 어려운 과목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렵게 해. 그래도 기억할 걸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만 바뀌는 운동 있어. 뭐 있냐? 아닌데. 방향만 바뀌어요. 좀 전에 했다 이 새끼들아. 등속, 원운동. 아이 새끼들이. 이렇게 해요. 자꾸 해봐야 익숙해진다. 고등학교에서 쓰는 단어들이야.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어요. 네,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이 그래요. 던졌더니 휴, 그죠? 자, 또 있어. 포물선 뒤집어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억나냐? 무슨 운동? 진자 운동. 됐죠? 이 단어 5개는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단어들 좀 기억하자. 뭐가 바뀌는 건지. 어쨌든 변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변하는 운동을 내 동생 못 알아듣게 우린 뭐라 그랬다? 내 동생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자, 변하는 운동을 내 동생 못 알아듣게 우리는 가속도 운동에 이렇게 했잖아, 임마. 그렇죠?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고요. 변하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그 중에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라고 하면 이 새끼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뜻이네. 이렇게 알아들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아까 등가속도 운동 그랬고 그리고 드린 건데 왜 안 변해? 얘는 왜 변해? 오늘은 그 얘기 하자.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도 일정하게 바뀌면 등가속도라고 한다 그랬는데 얘는 왜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 왜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이해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가? 왜일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빠르기와 방향은 왜 바뀌어? 다른 방향으로 힘 힘을 때문에. 그럼 왜 안 바뀌어? 힘을 같이 힘을 주니까. 안 받아서. 알자 힘이 얼마라서? 그렇다고요. 배웠잖아.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단지 변화량이 얼마야? 가속도가 얼마야? 이런 거 구하는 거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도 다 해. 근데 과학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왜 변할까? 변화시키는 원인이 뭘까? 계속 끊임없이 이유,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린 리더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변하는 이유는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이라는 얘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뀐다? 아, 얘가 운동하는 동안 받은 힘이 없다라는 얘기구나. 뭐가 변한다? 아, 얘가 운동하는 동안 힘을 받았다는 얘기구나. 이 뜻으로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등속도 운동하네? 여기서 끝나는데 실제로 물리를 배운 친구들은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알자 힘이 0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변하네? 이게 아니고 이 새끼 힘 받았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조금 더 머리 있는 척 해보세요. 힘을 받아서 변하는 건 인정. 근데 어떻게 힘을 받았더니 빠르기만 바뀌어? 같은 방향. 어떻게 힘을 받으면 방향만 바뀌어? 어떻게 힘을 받으면 한꺼번에 다 바뀌어? 네. 실제로요.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가 변한다면 힘을 받는 건데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종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조절력을 가지게 되는 게 기술인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게 하려면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또는 호뱅아 같은 방향으로 힘 주면 빠르기가 어떻게 바뀌어? 빨라져요. 그러면 느려지는 것도 있어야죠. 뭐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거나. 그러니까 자율학 할 때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 아래로. 네, 운동 방향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빨라지는 거잖아요. 연직 상반 운동하는 아이는요. 그래서 힘을 어디로 받아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받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기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거나 반대 방향을 줄여서 나란한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만 바뀐대요. 그럼 방향만 바뀌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니? 네. 움직이고 있는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힘 받으면 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직한 방향으로 힘 받으면 이때는 빠르기는 절대 안 바뀝니다. 방향만 틀어져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합니다. 됐죠?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물체가 가는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힘을 주면 빠르기도 방향도 다 바뀌는 운동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원인, 힘. 그래서 그 힘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물체가 변한다와 변하지 않는다가 결정되는 건데. 됐죠? 그러면 물체가 힘을 안 받으면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상태를 유지. 그걸 뭐라 그래? 정지 관성. 정지 관성의 크기 뭐가 결정한다고? 질량. 그러니 얼음판 위에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가 앉아 있어요. 20kg짜리 유치원생이 앉아 있어요. 정지 관성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가 있고 20kg짜리 유치원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지 상태를 깨려면 힘 줘야 되는데 쉽게 잘 깨지는 애가 누구야? 20kg짜리 유치원생이겠죠. 강호동 아저씨는 정지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안 깨져. 그러니까 힘을 줘도 잘 안 밀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 정지 관성이고 이 정지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운동 관성 오늘은 이거 얘기하자. 이거 얘기하자. 됐어. 어떤 물체가 운동해요. 우리는 물리를 끊임없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물체가 운동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물체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없었던 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생기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속도, 이동거리, 변이 이런 것들 다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량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요 운동하는 물체들은요 그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얘는 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갈 거야. 나 안 바뀔 거야. 난 방향도 안 바꿀 거고 빠르기도 안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뭐가 있습니까? 운동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갈 때 나 이 방향 이 빠르기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운동 관성의 크기와 2kg
2kg짜리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가요. 이랬을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리 멈추는 애는 운동 관성이 작으래. 됐어? 많이 미끄러지다가 멈추는 애들은 운동 관성이 커서 잘 안 멈추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많이 미끄러지는 애, 저 새끼 운동 관성 컸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지 관성도 크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관성에도 크기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운동 관성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그럴까? 정지 관성의 크기는 우리가 질량이라고 불러요. 아십니까? 운동 관성의 크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러한 운동량은요 어떻게 돼서 그 값이 결정될까라고 하는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량 우리는 P라고 쓰는데요. 이 운동량은 MV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못 외우면 병신 MVP. 못 외우면 병신이야 MVP. 알겠냐? 네. 그래서 운동량은요. M 뭐니? 질량에다가 V 뭐니? 속 도요. 오맹아,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뭐야? 방향이 있냐 없냐. 보조 똑바로 앉아. 기대지. 자, 방향이 있냐 없냐야. 그러면 속도는 방향이 있어 없어? 있다고요. 방향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체에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량은요 속도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하는 데서 건데요.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2kg짜리가. 그럼 당연히 가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있겠죠. 얼마일까요? 2kg짜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도 계산해야죠. 자, 그랬을 때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물리는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 이 아이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kg/m/초예요. 됐습니까? 이게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과 단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kg/m/초라는 단위를 씁니다. 왜?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서 운동량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입니다. 이 방향 어디서 왔어? 속도 방향에서 오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4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방향을 갖는 것들을 멋진 말로 우리는 벡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벡터고요. 운동량도 벡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벡터 수학이라는 걸 합니다. 됐죠? 그럼 방향이 있는 걸 벡터라고 하면 방향 없는 건 뭐라 그럴까? 스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학 시간에 배우는 3 더하기 4는 7 이거 스칼라예요. 3 더하기 4는 1부터 7까지 이거 벡터입니다. 됐죠? 그 벡터를 하고 있는 건 물리입니다. 그 물리를 하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벡터 수학을 따로 또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사구나. 근데 이 공이 가다가 벽이랑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부딪히는 순간 뭐하냐? 튕겨 나오죠.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 벽이랑 부딪혔다가 튕겨 나오네. 좋았어. 튕겨 나오는데요. 이때 이 공이 2라고 하는 같은 빠르기로 튕겨 나왔어. 나중 운동량 얼마냐? 똑같죠. 나중 운동량 얼마냐?
얼마입니까? 반대쪽으로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산대요. 나중 운동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2km짜리의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뭐야? 물론 왼쪽 방향으로 2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 얼마입니까? 왼쪽 방향으로 4죠? 구해졌죠? 네. 그럼 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속도 변화, 위치 변화, 운동량 변화, 모든 변화량은 델타 이렇게 쓰면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제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일까요? 방향 어떻게 뺄까요? 얘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일까요? 왼쪽으로 선생님이요. 물리는 방향도 계산한다. 첫날 했었는데, 그치? 물리에서의 방향은 뭘로 표현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정반대 방향을. 그렇게 해놓고 계산하는 거다. 이게 벡터 수학의 기본입니다. 아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야? 그건 네 맘대로 두면 된다 그랬죠? 습관적으로 저는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요. 나중 운동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놔요. 정반대 방향이면. 알겠어? 이게 물리의 습관이야. 처음 운동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물리는. 그러면 얘는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고 나중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4. 그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죠? 0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답을 마이너스로 쓰면 틀려요. 왜? 마이너스는 네가 놓은 거지. 그 마이너스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 쓸 때 제대로 쓰셔야죠. 네가 놓은 마이너스가 어느 방향이야? 어느 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어요? 왼쪽이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8만큼 변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향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맨 처음에 속도 배울 때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놓고 계산해 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써지는 거고요. 물리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절대 갖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 그런 얘기예요. 써보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는다. 서로 정반대 방향을. 그래서 계산할 때 방향을 계산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답을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자체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는 기호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네요 라고 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럼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뭐가 있다? 운동 관성이 있다. 운동 관성의 크기를 뭐라 한다?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 MVP. 맞아요. MVP. 됐죠? 네. 자, 이러한 운동량에 그러면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면, 그죠? 운동량이 뭐 하더라? 변해. 그죠? 운동량이 변했네. 이만큼 변했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 그럴까? 운동 관성의 크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줄여서 세 글자로 운동량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 얘도 길다. 세 글자로 줄이자.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 운동량과 충격량 보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야. 내 동생 못 알아듣게. 됐냐? 충격량 이렇게 합니다. 운동량이라는 건 P로요. MV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향 갖는 벡터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 방향은 속도에서 온다 그랬고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되겠니? 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을 줄여서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왜 변했을까? 이 새끼 가다가 왜 튀겨나와? 오른쪽으로 갔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 왜 왼쪽으로 튀어나왔지? 왜 변했을까? 힘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모든 변화의 원인은 뭐라 했어요? 힘이요. 사실은 얘가 변한 이유가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했을 때요. 얘가 부딪히기 전이나 부딪힌 후나 질량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속도, 빠방이 바뀐 겁니다. 그 빠방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합니다. 힘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을 하는 순간에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변한 겁니다. 힘을 세게 주면 많이 변했을 겁니다. 힘을 약하게 주면 조금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힘을 받으니까 변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운동량이 바뀐 이유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힘을 받았네? 근데 10N의 힘을 받는데 10N의 힘을 잠깐 받으면 조금 변하죠. 10N의 힘을 오래 받으면 많이 바뀌죠. 그러면 총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힘의 크기가 크냐 작냐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됐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FT 아일랜드로 구합니다. 옛날 아이돌 이름이었어.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한다라는 뜻으로 유학가 나온 애들이 데뷔하면서 붙인 이름이야. FT 아일랜드. 됐어. 근데 걔네들이 데뷔해서 MVP 상 탔어. 신기하죠. 운동량과 충격량이나 애들이죠. 됐냐? 그 팀에 이용기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이용기를 몰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인데? 알죠? 잘생겼습니다. 네. 검색해 보십시오. 와. 네.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다. 못 외우면 병신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 오빠들이 MVP 상 탔단 말이야. 됐어? 네. 팀 이름이 FT 아일랜드야. 진짜야.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FT 아일랜드로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얘가 부딪히는 순간 힘 받았다는 얘기야? 누구로부터? 벽으로부터. 벽이 공을 밀었구나. 반짝이. 그거죠. 물론 반작용으로 공이 벽도 밀었고요. 맞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공에 대해서만 보고 있으니까 공이 힘 받았네. 힘을 어디로 받은 거야? 공이 힘을 어디로 받은 거야? 왼쪽. 반대 방향.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으로 일어난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도요. 방향을 갖습니다. 이 방향을 만든 건 힘 방향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얘는요. 왼쪽 방향으로 팔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하고 시간의 곱인데 알았다. 그러면 얘가 부딪힐 때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았구나. 얼마? 그건 몰라. 근데 부딪힐 때 얘가 맨 처음에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까지 꼬매나 0.1초 걸렸어. 그럼 힘은 얼마 받았다는 얘기냐? 80. 왼쪽으로 80N의 힘 받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야. 부딪힐 때가 0.1초가 아니고 1초였어. 시간 잘못 걸어도 구했어. 그럼 뭐 얼마 받았던 얘기야? 왼쪽으로 8.
0.1초가 아니고 1초로 시간이 10배 커졌더니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냐? 10분의 1로 줄었네?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죽는 이유가 뭘까? 중형이야. 충격량 때문에 죽을까? 힘 때문에 죽을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죽을까? 사고가 나면 힘 때문에 죽어요. 충격량이야.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순간 힘이 얼마 부딪히냐에 따라 이 뼈다귀가 부러져 안 부러져가 결정돼요. 이 뼈다귀가 부러지면 우리 뼈는 부러지면 닭뼈처럼 뾰족하게 부러집니다. 그러면 그 뾰족한 흉기가 뱃속에 있는 내장을 찔러요. 그러면 그 내장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면 지혈해서 살고요. 빨리 못 가면 과다출혈로 죽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놀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교통사고가 나서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사람한테 주는 힘의 크기를 줄이자. 이게 자동차의 안전장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적은 힘을 주기 위해서는 방법 뭐니? 지금 배웠다. 시간을 오래.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갖자는 거야. 됐어? 그치. 그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갖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 안에 뭐 들어있다?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짧게 부딪히면서 엄청난 힘이 가해져요. 80N. 그래서 뼈다귀가 부러집니다. 근데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면 내가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에어백에 있는 탄성 때문에 밀려요. 이거 몇 번 해? 알겠어? 쿵 부딪히는 게 아니고 쿵쿵쿵쿵쿵 이거 한다고. 그러면 처음 부딪혀서 완벽하게 정지할 때까지 10번을 튕기던 100번을 튕기던 상관없어. 완벽하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이 T입니다. 여러 번 튕기면 되겠죠. 그러려고 에어백 만든 겁니다.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는 힘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 8N이 분산돼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 그럼 뼈다귀가 20N의 힘으로 부러진다고 치자. 얘는 80이니까 부러뜨리고 남겠죠. 얘는 8N이야.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멍만 들어. 알겠니?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도 거기서 아저씨가 막 문 열고 튕겨 나와. 요즘은 안전장치가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에어백이 막 8방향에 막 달려있어요. 좋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뒷좌석. 안 죽어요. 뒷좌석 속에도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거죠. 되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라는 건 어차피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차들은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런 차가 좋은 차죠. 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이 뒤져요. 나쁜 차죠. 가장 나쁜 차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군대에서 쓰는 탱크입니다. 탱크. 그 탱크는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탱크는요. 총알이 안 뚫는 걸 목적으로 하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걸 목적으로 하면 전쟁 자체를 안 일어나요. 그죠? 네. 그래서 걔는 탱크는요. 딱딱한 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못 뚫죠. 됐죠? 근데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탄성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집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헬멧 쓰고 탑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헬멧 쓰고 탱크 타요. 알겠냐? 그 안에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요. 안전한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아빠 차는 철로 만들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자동차 범퍼를 다리를 팍 누르면 어떻게 되니?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뒤지죠.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마저 뒤집니다. 그죠? 수리비가 나가니까. 알겠냐? 잘 찌그러지는 차가 자동차입니다. 찌그러질 동안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만 하고 잠깐 끌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알았다.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의 크기구나. MVP구나. 됐죠?
근데 이러한 운동량은 부딪히면 변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충격량은 힘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건데 그러면 힘은 80N, 시간은 0.1초. 그럼 꼬매야 이거 곱해봐.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냐? 8ns 왼쪽 방향으로 얼마? 8N초죠. 근데 운동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초죠. 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며.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 새끼야. 됐어?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왼쪽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8kg 미터 퍼 초와 8N 퍼 초는 같은 단위입니다. 왜요? F는 MA잖아. 그러니까 F라는 뉴턴이라는 건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단위를 너무 길어서 과학자 이름을 바꾸는 거야. 거기다가 초를 곱하면 날라가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기는 그 안에 많은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고 사고력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찾는 겁니다. 됐죠?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초를 써도 되고 충격량을 저걸 써도 되고 이 두 단위는 서로 크로스 바꿔도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운동량의 단위를 이걸로 쓰고 충격량의 단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야. 같은 단위야.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충격량을요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충격량을 그리거든요. 충격량 그래프를 그린대요. I 그래프. 자, I는 불러. I는 FT FT. 근데 꼬맹아 충격량 그린다면서 그래프 아래는 F하고 T밖에 없어. 충격량 어디 있어? 너희 됐어. F는 세로축이고 T는 가로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항상 어디에 숨어있다? 면적에 숨어있다. 이제 그래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어떡하냐? 네. 근데 이 그래프 거짓말이죠. 어떤 새끼가 부딪힐 때 2초 동안에 계속 같은 크기의 힘을 주겠냐? 말도 안 되죠. 실제로요, 선생님이 칠판을 하고 칠 때요. 처음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칠판에 됐어. 내가 준 힘의 크기가 일정할까? 그렇지 않아요. 훅 밀어다 멈추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저렇게 그리는 것 뿐이죠. 실제로 힘과 시간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80N의 힘이 작용했어요! 라고 할 때 이 80N은 최고로 높은 여기의 힘이 80.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량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그려지면 적분하시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0.1초가 아니고 1초라고 그랬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은 8로 같아야 돼. 다시 말해. 면적은 8로 같아야 되는데 시간을 10배 땡길 거야. 늘릴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그려질까? 시간을 10배 늘려야 돼. 하지만 면적은 똑같아야 돼. 어떻게 그려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니까 힘의 크기가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야. 알겠습니까? 네, 그런 팀은 반비례 당연하죠. 얘가 일정해야 되니까. 됐어. I가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줄죠. 됐죠? 이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밑에 있는 넓이가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됩니다. 10분만 끊었다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풀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